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론가요? 아마 영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13년에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했었던 것인데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물론 그 책을 쓴 사람도 그렇고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 우울증을 호소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렇게 나는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건데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뇌가 바꿔지거든요. 자기도 불행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듣다가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행복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신과 일을 일단 그만두고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행복이 대관절 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행복 여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에 대해서 2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중국에 가서 호탕하게 자주 웃는 노 스님을 만났어요. 호탕하게 자주 웃어요. 그런데 그 스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깨우친 게 있어요. 터득을 했어요. 핵심이 뭐냐? 핵심이 행복은 뭐냐?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미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시점에 가서 행복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미래의 목표라기보다는 현재 선택이다.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나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그 노 스님처럼 별것 아닌 걸로 그냥 호탕하게 깔깔깔깔 웃고 나면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 왜냐하면 자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행복인데 이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마다 달리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 한번 행복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하시죠? 행복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 행복은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뭐다? 현재의 선택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행복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문을 한번 탁 열고 밖을 보면서 행복 시작! 마음속으로 이런 의식을 한번 해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게 대단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박수 한번 치면서 야하하하 하면서 행복 시작!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몸 일부 어디를 누르면서 행복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행복은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는데 미래는 항상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세요? 네? 행복 많이? 예. 여러 말씀 지금 대답해 주신 분들 고마운데요.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드물다니까요. 자, 지금 행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냥 웃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먼저 제안해 봅니다. 그냥 웃자. 그냥 웃는데 어떻게 웃을까요? 우선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소리 내기 싫으면 그냥 입만 열자. 입만 열자. 가능하면 소리 내자. 여러분 웃음의 가장 좋은 웃음의 방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소리 내서 웃는 것,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길게 웃는 것. 몇 초? 10초. 10초 하하하하 10초 웃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10초를 딱 웃고 나면 웬만한 사람은요 요절복통,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뼉을 치면서 요절복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몸이 놀라운 반응을 한답니다.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쏟아진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웃으면서 하하하하 이 10초까지 계속 웃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에 있는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중에 무려 3분의 1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이 운동입니다. 정신적인 운동이고 여러분 육체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디애나주의 볼 메모리 병원은 오래전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루에 15초씩을 웃어라. 이틀을 더 산다. 그럼 15초 웃으면서 이틀 더 산다. 여기는 건강하게 더 산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가 그럼 늙었다 하면 우리가 노인 그러는데, 노인은 몇 세부터 노인일까요? 옛날 60세. 지금은요? 79세. 이게 원래 그 UN 규정상, 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게 노인이에요. 원래 규정이 몇 세예요? 65세예요.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노인에 대한 규정을 바꾸자 해가지고 나온 게 유엔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각국 정부에 제안한 겁니다. 노인은 17세까지는 미성년자다. 18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이냐? 여러분 몇 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아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몇 세까지가 청년이에요? 40세? 그럼 50은 노인이에요? 중년이에요? 이거 유엔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유엔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르자. 여러분 대부분 다 청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마인드, 청년 마인드를 갖자, 그런 얘기. 그런데 우리는 60만 되고 특히 이제 도해지에서 정년 딱 하게 되면 나는 늙었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늙게 되는 거거든요. 65세까지가 청년이라니까. 그런데 어느 마을, 다시 말해서 어느 시골 가봤더니 제가 이장님들 교육을 막 수백 명 모아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어떤 저기 일산 같은 데는 막 통장님 교육하는데 1000명이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여러분 놀랍게도 이장님들 보면은 70 넘은 이장님도 계세요. 청년회장을 60 넘어서 하시더라고, 청년회장을. 그러니까 유엔 규정에서 유엔들이 제안하는 걸 이미 우리는 시작하고 있어요. 단지 그걸 의식을 안 할 뿐이에요.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여러분, 나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나도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이라. 여러분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관리만 제대로 되면 20세나 65세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20살 먹은 사람도 관리 안 하면 65세보다 더 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 인간한테.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운동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교육과 운동이 두 개의 최고 신이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준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고 끊임없이, 뭐 여기서 교육이라는 건 뭐 영어 배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 교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자기를 알차게 갖고 가고, 그리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이 준 선물을 우리가 받겠다는 우리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중년이다. 여기 중년들 계신가요 혹시? 65세부터가 중년입니다. 그럼 노인은 몇 세부터냐? 80세부터다.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인이라고 부르자. 그럼 100세 넘으면 어떻게 부를 것이냐? 장수 노인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90대 가지고 장수했단 말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90은 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고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나왔죠.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100세 시대 할 때 그 100세 시대의 사전적 정의는 최빈 사망 연령이 90이 넘으면 100세입니다. 최빈 사망 연령, 빈도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90이 넘으면 이게 100세 시대예요. 가장 많이 돌아가신 분이 90이 넘었다, 가장 많이 돌아가신 분의 나이가 90이 넘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100세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 이걸 넘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100세 시대에 진입했어요. 우리는 89세. 이제 한 살만 더 높아지면 우리도 100세 시대 완전히 사전적인 정의에 부합하게 돌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번 한다면 해버리는 민족입니다. 애 낳지 말자, 안 낳아버립니다.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다 끊어버립니다. 우린 정부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지 말자, 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도시 쪽에서 보면은요, 그 작은 공원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애를 쓰고 막 소나무 하나에다가 막 배를 치고 등을 치고 별짓 다 하는 사람 나는 본 적 많습니다. 이거 안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은 자연 효과를 받으셔서 아마 오래까지 사실 것 같은데, 아무튼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하자.
지금 여러분 장수노인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미래학을 공부했는데 미래학자들 중에는 앞으로 100세를 최소 수명이라고 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럴 때 그냥 끄덕끄덕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말이 되냐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죽기 어렵습니다. 죽기 어려워요. 너무 오래 사는 위험에 우리는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도시에서는 정년이 60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 정년 연령은 53.4세란 말이 있을 정도로 50대 직장 그만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오면 60세가 나이입니까? 네?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오면 살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의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도시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촌에 정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령화라고 하죠. 노령화. 애들은 없고 노령화라고 하죠. 근데 그 노령화가 기존이 지금 말한 대로 65세란 말이에요. 그래 어느 농촌 지역 가면은 65세 이상이 몇 프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딱 바꾸면은요. 만약에 80세까지가 중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린 중년이 아니라 노년까지 일을 하니까 100세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농촌에 일하실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어떻게 일하느냐. 그래서 나온 게 AI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로봇에 AI를 탑재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로봇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농촌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한 똑똑한 농업이 21세기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가는 나는 투자를 하면 무조건 농촌에 하겠다, 농업에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학 가는 젊은 학생들을 향해서 제발 대학 가지 말고 차라리 트랙터 운전을 배워라. 세계적인 투자가이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100% 맞을지 80% 맞을지 아무는 알 수 없지만은 저도 또한 동의합니다. 농촌에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65세라고 노인 아닙니다. 80세라고 노인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령화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부터가 전 지자체 다니면서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노인 문제 아니다. 노인 기회다. 노인 기회입니다. 시골에 노인들이 많으면 기회가 생겨. 어떤 시골 노인이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서울역에 딱 내렸어. 아들이 마중 나왔어. 아들이. 서울역에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이 걱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봐. 아들아,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아들이 뭘 했겠습니까? 서로 뜯어먹고 삽니다. 서로 뜯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서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서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이 생긴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촌에도 노인들이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분들을 보육해야 되기도 하고 그분들을 간호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분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농촌에도. 그래서 노령화는요. 노인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바꾸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보신 분이 계신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어떤 거냐? 이 스마트폰이 아폴로 우리 기억나시죠?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갈 때 그때 컴퓨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컴퓨터보다 200배 우수한 컴퓨터를 여러분 손 안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해가지고 한번 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날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보죠. 사실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어요. 2007년에 불과 10수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이폰 들어왔습니다. 이제 2010년 이후로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 세상을 놀랍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합니까? 이걸 가지고 흔들어댑니까? 안 터진다고 흔들고 영양이 낮다고 흔들어대고 이 놀라운 것을 보고도 여러분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가지고 손 안에 가지고 있다니까. 기적을. 이제 여기 스마트폰 하나로 농장을 관리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축사를 관리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냐 그런 기술을 하나씩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탐사해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쉬워지기 전엔 어려웠다. 나 이럴 때는 대부분이 괴테가 한 말이라 감동 한 척 하더라고. 감동 한 척. 근데 여러분은 제가 한 말 아니라 독일의 문호 괴테가 한 말이라니까요. 네? 괴테가 세상의 모든 일은 쉬워지기 전엔 어려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렵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직 쉬워지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 다루기가 어렵네? 아직 쉬워지기 전이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농장을 관리해? 하기 싫어. 어렵네? 아직 쉬워지기 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기술은 쉬워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어려웠던 기술들이 점점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요 자기 직원들한테 복잡해서는 안 된다. 간단 심플을 강조를 했고 늘 말하기를 초등학교 3학년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초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 초등학생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게 앱이에요. 앱. 여러분 지금 깔아지는 앱이요. 단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안 하려고 하니까 아날로그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나요?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아날로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하려고 하지 말자. 이제 좀 하려고 하자. 의욕 있자. 그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기껏해야 그 사람 65세 미만이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배워야 됩니다. 힘들죠. 그런데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잘하면 재밌어요. 잘하면 특기고 잘하면 취미예요. 그런데 못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쉬워지기 전엔 다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무슨 일을, 강선홍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까다롭다. 그러면 그때 이거 쉬워지기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부딪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